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장진감님이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기 위해 인사 올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고요. LOR0815님은 JB 저 중등 임용 1차 합격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매일 아침 시선 집중으로 기분 좋게 시작해서 붙은 것 같은데요. 네. 2차도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뭐 1차 통과됐으면 2차는 더 쉽겠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여기 합격 맛집이라니까. 네. 그냥 딱 하나만 고민하시면 돼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한턱 쏠 거냐. 누구한테요? 저희한테. 저희한테요? 합격 맛집이니까. 농담이고요. 진담 같은데. 붙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긴장을 하면 더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긋하게 내 평소 실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통과되실 겁니다. 축하드려요. 여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5696님 2025년도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올해도 순식간에 지나가겠죠? 네, 벌써 하루도 지났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1536님 네. 진해에서 작은 꽃집을 하는 청취자입니다. 춥고 아직은 어둡고 새벽에 와야 길목 좋은 곳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생화만큼은 다 팔고 가야 할 텐데 용기 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생화 시즌 아닌가요? 이제 졸업 시즌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 요즘에는 졸업식에도 그렇게 꽃이 많이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꽃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이비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자기한테 꽃 선물 좀 하세요. 우리 꽃집 사장님들 어깨 좀 피시게. 다른 사람한테도 안 나는데.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조성준님 죄송합니다. 일단 조성준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더 막내 작가가 아니고 더 감기 작가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감기 너무 자주 걸리셔서. 더마카가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준님. 제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날씨를 이기질 못해가지고. 하지만 더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성준님이 제가 아파서 속상하시다고 얼른 나으시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는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짚은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안에서 은신을 하면 공수처가 체포에 앞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이 수색이 형사소송법 110조를 앞세운 경호처에 의해서 가로막힐 수도 있다. 이 점을 짚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법 무효라는 주장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 나 체포에 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을 좀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은신과 저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판사는 왜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을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색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압수를 위한 수색이 있고 체포를 위한 수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체포를 목적으로 한 수사는 결국은 체포의 선행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그 동일한 과정으로 본다. 오히려 이걸 확인한 것으로 판사가 확인을 해준 것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오히려 재반박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변호인단이 뭘 주장하고 말고는 떠나서 어제 저녁에 나온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저 앞 극우 시위대에게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유튜브. 또 유튜브네요. 그죠?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또 반국가 세력인데 여기에다가 주권 침탈 세력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주권 침탈 세력.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주권을 침탈했다? 그럼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지금 인식을 깔고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일이 말대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여기서 멈추겠고요. 마지막,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끝까지 싸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 체포에 응하지 않을래.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저항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끝까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막 하자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표현이 일단 가장 첫 번째 먼저 들고요. 뭐 이러면 지금 끝까지 가보자라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야 되는 겁니까? 네? 짱구님이 이것도 내란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빈센트님이 덕분에 국민들이 헌법 공부까지 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이은정님 감히 국민, 국가, 헌법, 사법부 위에 서려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고 알권리님은 공수처가 극우들의 벽도 뚫어야 하는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고백장님은 새해 첫날부터 전쟁인가?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 입장문 뉴스를 속보로 보고 진짜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인은 본인이 했잖아요. 네. 근데 타이핑을 쳤어요. 직접 쳤나? 직접 쓴 게 맞나? 요거 좀 궁금했었고요. 여기 보면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썼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를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외쳐왔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지금 맞는 건가?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은 그럼 누구지? 아니 뭐 이거저거 떠나서 포고령 내용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정치활동 금지한다. 언론 자유 제한한다. 그런 게 자유민주주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고령 내용 지금 뭐 직접 데스킹 했다면서요. 예? 그래놓고 이렇게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꾸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근데 또 꼬치꼬치 묻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르면 오늘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합니까 님은 숨어있는 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스스로 나와서 체포가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럴 가능성은 하지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처신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최상목 대행이 그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해서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일도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데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몇몇 국무위원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따졌다고 하고 김태규 대행은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아주 이건 깎아내린 거죠. 네, 비판을 했고요. 다른 참석자는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하고요. 자, 이런 소식에서 추출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습니까? 어떤 건가요? 자, 먼저 추출할 건 번지수입니다.
용산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아주 격하게 아주 완강하게 자리를 걸고 항의하고 반대했어야 하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이냐 아니면 계엄령 선포인가. 어제 이 얘기 많이 나왔죠. 딸랑 5분 걸린 요식 절차 축에도 끼지 못하는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선 아주 격하게 아주 완강하게 자리를 걸고 항의 한번 해본 적 있느냐, 반대한 적 있느냐, 없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어떤 반문에 대해서 이들은 도대체 뭐라고 할지가 궁금하고요. 뭐라고 대답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추출할 건 속마음인데요. 용산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대놓고 저런 행태를 보인 걸 역으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뭘 알려주는 거냐? 그건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최성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렇게 격하게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저들의 속마음이자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성목 권한대행은 용산 참모들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받아들여졌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대표로서 자리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결국 혼자만 이른바 빠져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산 참모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이들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진퇴가 그리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점을 달리해서 이 점을 봐야 되는데요. 용산 참모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표가 수리됐을 경우와 수리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큽니다. 어떤 차이냐? 당장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 나아가 조만간 열리게 될 국정조사 특위의 내란 청문회 등에 불려나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핵심 관건이 뭐냐? 직을 유지하고 있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두고 혼자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다른 참모는 다 빠져나가도 비서실장이면 끝까지 남아서 뒷처리를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기 입으로 대통령실 대표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파선에서 가장 늦게 내리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먼저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썽사납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오늘 출근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정진석 실장은 오늘 이후, 이게 어제 한 말이니까요. 오늘 이후 출근하지 않을 생각도 갖고 있다. 네. 정진석 실장이 그만둔다면 사표 수리와 상관없이 수석들 모두 대통령실을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네. 과연 그 무책임한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 담쟁이 넝쿨님, 사직이 아니고 침몰 중인 배에서 탈출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최은성님, 김은정님, 많은 분들은 이런 반발을 계엄의 그 밤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라이님도 계엄령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사표 낸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러십니까? 라고 물음표를 5개나 찍어주셨고, 봉이 김건달님은 이제는 책임질 시간입니다. 사표를 낼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기회주의자들만 임명해 두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관전평을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김민아님은 사표 수리합시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좀 아까워요.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확성기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도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이 국방장관이 된 이후인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했다고 하는데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한 번에 대북전단 풍선 수백 개를 날렸다고 합니다. 실행은 군 심리전단이 맡았다고 하는데 중부와 서부전선 일대 복수의 장소에서 띄워보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걸 지상작전 사령부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추가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무인기가 아니라 대북전단 풍선까지 지금 우리 군이 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은 무인기였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풍선이 지금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부승찬 의원이 며칠 전에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서 뿌리고 있다. 제보받기로는 1000만 장 이상 뿌렸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어찌보면 맥이 통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러면 확인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비례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지금 북풍 공작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이 점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블랙박스 가운데 음성 기록 장치의 자료 추출을 마치고 어제부터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이 뉴스가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자, 비행 기록 장치의 경우에는 전원 장치와 자료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특수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여서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미국으로 가져가서 분석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어제부터 기체, 엔진 등 잔해 상태와 조류 흔적에 대한 유관 조사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음성 기록 장치 분석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좀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 음성 파일로 전환하면 사고 당시 조종실 안에서 있었던 일의 상당 부분이 일단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음성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즉 비행 기록이 함께 확보가 돼야 확실한 원인 진단이 내려지는 건데 이 비행 기록은 시간이 걸리고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원인 규명, 그 결론까지는 도달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음성 파일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실 안에서 뭐 사람의 목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버튼 누르고 했던 소리까지 다 남긴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대체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1차 판단 자료로는 충분히 가치를 갖고 있다,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음성 파일 내용에 어떤 것이 담겼는지 여기에 좀 시선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윤곽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한울 담배님이 의혹이 남지 않게 억울함이 없게라고 느낌표 보내주셨는데 이게 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기다려보도록 하고 합동 분향소에는 많은 추모객이 또 몰렸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장사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하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국화 한 송이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추모객들 가운데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 30여 명도 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새해를 맞아서 이 목포 신항의 세월호 선체 앞에서 새해 맞이 희생자 상차림을 마친 뒤에 무안공항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 세월호 유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형 참사를 우리도 겪어왔고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 특집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집 대담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트라우마는 사람 그리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공감의 손길과 공감의 발길이다. 이것들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신데 네. 문봉철님이 제발 을사년에는 대형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네. 천천히 가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사회적 참사가 반복이 되고 있을 때 더더군다나 지금 기묘한 게 바로 국가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역할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탄핵 문제, 체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공권력 간의 충돌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이런 어떤 참사 어떤 수습
그다음에 후속 대책 마련 이런 데 좀 행정력이 집중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이비타임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